이 공간은 시각장애인, 일반인, 구분이 없는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자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궁금한 이야기가 있을 때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복지 중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본다는 게 쉽지는 않아서 혹시 서로의 이야기가 조금 형식에 벗어나도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복지재단 점자도서관이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 지원합니다. 이곳에서 시각장애인 분들과 직원, 자원봉사자, 비장애인 모든 분들이 참여하여 삶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나눔이 있는 열린 회전문,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통과 나눔이 있는 열린 회전문 둘째 날을 열어볼까요? 사랑을 하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준대요. 좋지 않은 것도 좋게 생각해주고 싫은 건 참 잘 참아주는 것.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나중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거래요. 나태주 시인이 말한 이것은 사랑. 고운 두 눈으로 따뜻한 미소로 깊은 그 마음으로 그 대상이 꼭 누구가 아니라도 좋을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해주고 싶은 분 떠올랐나요? 열린회전문 개국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을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우선 저희 열린회전문의 코너음악 시각장애인 이희로님 자작곡 기증해주셨고, 열린회전문 노란 대문 그림은 기획홍보팀 박아영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열린회전문은 청취자 여러분의 재능과 끼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니 많은 참여 부탁하고요. 지난 첫 방송 후에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요. 카루 서든니님, 특히 코리아님은 그림까지 그려서 열렬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방송 후원하기에 클릭해주신 몽블랑 68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청취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구독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2회차 방송이 자동 업로드되어 새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후원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방송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목동 KT 올레미디어 스튜디오에 특별히 장애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룹사운드 조상인 샌드파블스 원년 멤버 드럼 김영구, 기타 김민수, 보컬 김보영 세 분과 시각장애인 도서관 회원 4명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 있죠? 네. 또한 MBC 김하영, 이유신 성우님, 또 항상 제가 썬업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선업 스님이세요. 네, 선업 스님이 참석하셨고 여러분과 늘 같이 하는 진행자 공미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열린회전문 기획과 보조 진행을 맡고 계신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정보문화팀 강순자 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취지를 알아야 청취하시는 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이죠. 저희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으로 장애든 비장애든 누구나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저희와 함께 웃고 웃으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네. 수다, 이수다. 오늘이 이제 둘째 날이에요. 그쵸. 벌써 첫 문을 열었고 네네네. 지금 열린회전문 둘째 날인데 오늘 그 토크 주제가 재밌어요. 뭐예요? 오늘 토크 주제는 이번 주가 장애인 주간이기 때문에 네. 장애인에 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짧은 얘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멀리 거슬러 올라갔네요. 네. 미국의 그 국방성 장관이었던 뉴턴 베이커라는 장관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시 상황이니까 많은 병사들이 많이 다치기도 했겠죠. 그래서 야전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두 다리와 팔 하나를 잃고
거기다 대고 또 한눈까지 실명하신 그런 그 병사를 보고 네. 이 장관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를 오랫동안 못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 기회에 좀 기회가 있어서 그쪽에 다시 한번 들렸는데 그 병동에 그 병사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물어봤더니 네. 그 병사가 그 병사를 간호하던 간호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본국으로 이미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만남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베이커 장관이 다시 이제 본국에 와서 자기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퇴임을 하게 됐죠, 장관직에서. 네. 그리고서는 존스 호킨스 대학의 이사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네. 근데 만남이 참 묘한 게 그가 이제 박사학위를 수여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베이커 장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자기가 그 야전병원에서 만났던 그 무척 많이 부상을 당했던 그분이 네. 휠체어를 타고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아, 굉장히 네. 놀랐겠죠. 놀랐겠죠. 네. 네네네. 그래서 한편으로 반갑고 놀랍고 그러면서 그 병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반가웠게 인사를 하는데 그 병사가 오히려 아유 장관님 은퇴하셨다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아직도 보람찬 일이 있으니까 기운 내십시오. 이런 네. 말을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아 정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만 했지 사실은 네. 그분들이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내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서 아주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게 네. 우리에게 큰 교훈도 되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네. 네네. 역경과 고난의 정도 차이가 있지만 뭐 그렇죠.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렇죠. 그러나 희망을 품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새로운 참 삶을 경험할 그렇죠. 수 있어요. 네네. 네. 좋은 화제를 알려주는 수다이수다 코너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Yes or No 토크 주제는 뭐죠? 오늘은 주제가 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두 가지를 준비를 뭘까요? 해봤어요.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가벼운 하고. 건 우리가 결혼에 관한 것. 또 결혼을 하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기가 태어나고 양육의 문제가 발생되죠. 무겁네요. 네. 그래서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저는 네.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요. 네. 그래서 보통 결혼하면은 우리가 신랑 신부 예쁘게 결혼하시는 분 연상할 수 있지만 네. 우리 장애인 쪽에서 보면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끼리 두 분이 결혼하는 경우와 시각장애인의 어떤 불편함을 보완해주는 지체장애인과의 결혼하는 경우 네. 또 일반인과 또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결혼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양육하는 문제가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들은 정말 그 아기를 기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주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양육에 관해서 부모님이 좀 아기를 돌봐주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그 부모님이 아기 돌보는 거 참 반대다. 네.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뭐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네. 듣기는 했는데 뭐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남동생이 네네네. 실제로 이제 아이 둘을 저희 엄마가 키워주셨어요. 그렇군요. 그 시어머니가 키워주신 거죠. 아. 뭐 정말 힘들지 않고 우리 손주니까 하고 키우시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취미생활도 못 하고 여행도 못 가고 감옥살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애들 이제 조금만 크면은 그만 봐줘야지 했는데 다들 맞벌이를 하니까 그렇죠. 학교 이제 갈 때 또 챙겨주고 데리러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엄마의 세월을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라. 주변의 가족들한테 웬만하면 좀 민폐하지 말라. 네, 민폐 끼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생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돈 좀 아낀다고 아니면 뭐 남을 못 믿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냥 자신의 자식은 그냥 자신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 자녀는 자기가 양육해야 된다. 이쪽이신가요?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그 육아 휴직기를 낸다든가 네. 아니면 아이가 크는 동안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그냥 아이한테 몰입하는 거 저는 네. 그쪽을 좀 선호하는 네. 편이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빠가 양육, 그쵸? 육아휴직을 내는 그런 맞아요. 사례가 참 많죠. 근데 네. 이런 것을 허용하는 사회 문화가 좀 조성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을 보면은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결혼한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네. 정말 아기를 정말 훌륭하게 길러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늘 칭찬을 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시어머님이 아기를 돌봐줬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선생님 의견과 비슷해요. 네. 자기 자녀는 자기가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 교회에 계시는 분들, 네. 또 이웃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부를 위해서 굉장히 자주 들여다 봐주고 네. 또 음식 같은 것도 좀 싸다 주고 또 아니면 그 아이가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그 아이를 길러내는 모습을 다 같이 길러요. 네, 그래서 한 아이를 공동체 육아.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그 엄마들이 협심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네. 우리 사회가 참 희망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면 좋지 않겠을까. 네. 그래서 아파트 문을 꼭꼭 잠그지 마시고 네. 조금 문을 열고 네. 건너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보고 이런 네.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네. 결혼 두렵지 않을 것이고 네. 양육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다산의 여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오늘 토크 자녀 양육에 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글 열린 회전문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수다를 추구하는 수다 이수다. 이 코너는 시사 시각장애인계 소식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 코너로 청취자 여러분의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번 주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최근에 겪은 당황스러운 이야기, 내 마음 몰라주는 가족들 등등 열린 회전문 청취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때 고지했었죠? 네, 오픈, 물론이죠. 네. 오픈 hsb.or.kr로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애인 주간 기념 특집 문화 놀자로 넘어갈까요?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귀가 들리고 입이 터지고 마음을 열리게 하는 열린 회전문에서 따뜻한 감성을 시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좋은 시를 나누고 듣고 싶은 시로 서로 소통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지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시는요. 저희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나도 작가라는 독서 이벤트에서 선정된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시입니다. 네,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에 사시는 시각장애인 유창수님의 아빠는 시각장애인 시를 김하영 성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유창수 시. 아빠는 시각장애인. 작품명 아빠는 시각장애인.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눈이 멀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난 그 눈뜬 사람들 말을 믿지 않는다. 아빠는 내가 학원에 얼마나 가기 싫은지, 숙제 대신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방탄소년단 정국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화 이글스 경화기에게 얼마나 빠져있는지 모두 훤히 보고 계신다. 비 오는 날 젖은 신발 속처럼 축축해진 금요일 오후처럼 부풀어 오른, 개학 전날보다 더 무거워진, 방학식 날보다 더 방방 뜬 내 기분을 모두 훤히 들여다보신다. 시를 듣다 보니까 네. 시 속의 시각장애인 아빠가 아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지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정말 잔잔한 그런 따뜻한 감동이 있네요. 네, 그렇죠. 팀장님은 어떠시나요? 네, 제가 유창수 선생님이 굉장히 그 어린 학생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 시를 보고서. 네. 그런데 놀랍게도 유창수님은 그 40대가 되시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아이의 음성으로
자기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그 소곤소곤 다정다감하게 아버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잠시 아름답기도 하고 약간 먹먹해지기도 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죠. 네. 가슴을 좀 아픈 부분도 있죠. 네. 자식에는 끝내 들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인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처음 아이에게 들켜버린 현실의 아버지 마음이 좀 어떠했을까 이런 약간의 네. 아픈 상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중에 사랑이란 단어는 손길이나 느낌, 호흡, 소리, 향기 이런 것들로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잘 표현해준 시에 이어서 안상학 시인의 아버지의 꼴이라는 시를 MBC 이유신 성우님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딸이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딸에게 장담하다 어쩐지 자주 듣던 소리다 싶어 가슴 한쪽이 싸해진다. 먹고 죽을 돈도 없었을 내 아베. 아들이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장담하던 그 가슴 한쪽은 어땠을까?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걱정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딸에게 장담을 하면서도 마음속엔 세상에서 수시로 꼬리를 내리는 내가 있다. 장담하던 내 아베도 마음속으론 세상에서 무수히 꼬리를 내렸을 것이다. 아베의 꼬리를 본 적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베의 꼬리는 떠오르지 않는데 딸은 내 꼬리를 눈치챈 것만 같아서 노심초사하며 오늘도 장담을 하고 돌아서서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꿈틀거리는 꼬리를 누른다. 예, 나날이 감성이 무뎌지는 우리에게 시가 잔잔한 행복감을 주네요. 네. 오늘 시를 선정해 주신 분은 저희 복지관의 너울가지 문학동호리를 지도하는 정은채 시인께서 이 시를 추천해 주셨어요. 시각장애인 아빠의 사랑을 느낀 시 참 좋았죠? 그럼 분위기 바꿔서 유쾌한 속 시원한 노래마당으로 이동해 볼까요? 예. 속 시원한 노래마당. 네. 노래하고 싶은 분들, 가수로 방송을 타고 싶으신 분들, 네. 왜 내가 음치인지 잘 모르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소통 네. 나눔 코너에서 한번 만나보시고요. 네. 물론 재능 기부를 하시는 가수분들도 좋고요. 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네, 오늘 열린 회자문 속 시원한 노래방 추억의 그룹 샌드페이블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강순자 팀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포 점자 도서실장님 김옥숙 씨.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진호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회원이시죠? 홍주희 씨. 안녕하세요. 네, 홍세복 씨. 그리고 남승정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쳐야죠. 사실 샌드페이블스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노래라. 네. 네, 김옥숙 씨. 네. 네.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도 그때 이제 학생 때였으니까, 네. 네. 그 대학가요제 이런 거 많이 들을 때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린 학생들은 사실 낯설기도 할 것 같은데 나 어떻게 노래 알아요? 우리 세봉옥 씨하고 주희 씨.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고 네.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었던 아버지가. 네. 많이 익숙한 노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원년 멤버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원래는 그 몇 분으로 구성되었었던 거죠? 5명이죠. 5명이죠. 김민수님,
네. 그리고 또 최광섭님, 또 여병선님, 김영국님,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이제 드러머 김영국님, 이영록님이셨죠? 이영득. 네. 이영득님. 그래서 지금 현재 와주신 분이 그 원년 멤버 중에 김민수님하고 우리 또 김영국님이신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파릇파릇한 대학교 몇 학년 때셨어요? 2학년 때. 그 세월이 얼마나 흘러간 거예요? 딱 40년 됐어요. 아, 40년이요. 그렇게 안 네. 보이시는데. 네. 와. 벌써 그렇게 지났네. 40년. 네. 그 처음에는 뭐 어떤 계기로 그 가요제를 나가게 된 건가요? 저희는 이제 샌드페블스 대학 동아리예요. 네. 밴드 동아리인데 제가 이 속해 있는 이 6기 멤버가 네. 그때 당시 이제 MBC에서 아. 대학 가요제라는 걸 만들어 갖고 처음으로 네. 저희가 이제 출전을 했는데 네. 운 좋게도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 샌드페블스가 원래 그 모래와 자갈. 자갈이라는 뜻인데 무엇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궁금해요. 김민수 씨가 이야기해 주세요. 아, 네. 그 당시에 그 영화 중에요. 네. 산 파블로의 최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군함인데 아마 중국 그때 침공 당시 장애 아빠돼 있던 배 이름이 쌍파블로인데 아, 네. 쌍파블로가 불어 발음이고 아. 영어로 읽으면 게 샌페블스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샌드페블스였군요. 사실은 그 30년간 뭐 거의 약 1000회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후배들을 지금 계속 양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죠? 뭐, 지금 네. 계속 이어져서 지금 46기, 45기. 45기요? 벌써 45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학 동아리가 이렇게 공연이 지속되는 거는 드물잖아요. 작년에도 공연을 계속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선후배들이 모여서 하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네. 연예인 된 분들이 혹시 있나요? 이 샌드페블즈 멤버들 중에?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대학가요제들 나오면은 다 가수로 데뷔를 하잖아요. 산울림의 베이스 치는 김창훈 씨가 아, 모델입니다. 산울림의 그 김창완 씨 남동생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부분 뭐 다른 각자의 일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모여서 연습들 하시나요? 주로 연습실에서?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모여서 네. 연습도 하고 네. 또 간혹가다 이제 기업체라든가 아. 아니면 어떤 축제라든가 할 때 네. 저희를 이제 출연해달라고 요청 오시면 네. 저희가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후배들도 관리도 하고 좋은 일도 하시고 또 우리도 이렇게 이번에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또 먼 걸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나 어떻게는요 많이들 뭐 따라 불러요. 가사가 이게 직접 작사 작곡을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그 산울림의 네. 김창훈 씨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의미는 좀 그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이게 약간 그 사랑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라 그러죠? 배신? 배신적인 거죠. 네. 배신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그냥 마음이 변해서 사랑은 뭐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말처럼 마음이 변해서 갈까봐 두려워하는 남자의 심정인 거죠? 이게 여자의 심정인 거보다는 남자가 작사 작곡했으니까 남자. 근데 되게 보면 노래가 참 옛날 그 가요들 노래 보면은요, 이 가사가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도 보면은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누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둘 사이에 굉장히 이제 사랑을 하다가 한쪽에서 사랑이 식어가지고 이제 떠나가면서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가사로 사실 들었어요. 이런 직설적인 가사가 네, 거의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가요들을 보면은 네. 어떤 그런 사랑했다고 헤어지는 경우라도 네. 비유적인 표현을 쓰지 이게 그렇죠. 직설적으로 표현한 노래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산울림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독특한, 독특한 네. 하고 이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가사에 어떤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 네. 원전 멤버네요. 직설에. 그러네요. 직접 화법을 쓰신 분이네요. 네, 일단 노래의 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스튜디오가 좀 넓어요. 그렇죠? 지금 몇 명이죠?
한 10명 정도. 선생님 저희가 지금 네. 원래 미디어 네. 미디어 스튜디오에 와 있거든요. 여기 목동입니다, 여러분. 네, 목동 스튜디오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사실은 가수분들이 오셔가지고 공간이 조금 좁아가지고요. 저 수신 차단 많이 당했어요. 노래 막 생으로 6곡 부르고 하고 막 이래서 그런데 여기는 오늘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 좋아요 지금. 일단 지금 우리 김보영 씨가 편곡을 해서 이제 뭐 노래를 보내주셨는데 노래를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로. 생긴 건 되게 얌전하게 생겼잖아요. 거의 날아다니는데. 그렇죠. 네, 막 옆에서 약간 막 락 하듯이 그 추임새만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노래 부르면 원래 그렇게 흥이 막 나요? 예, 흥이 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저희가 같이 할 때 신나는 노래를 또 많이 하니까. 네네. 자동 이렇게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모신 김에 좀 상황은 열악하지만 일단 한번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보영 보컬의 나 어떻게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다 같이 뭐 네. 따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럼 제가 이걸 틀어서 네. 이게 잘 들리는지. 저희 리얼 방송이네요. 네.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네. 아, 잘 나와요. 잘 들리죠? 익숙한 음악. 네, 같이 우리 네. 리듬 맞춰봅시다. 다 같이 박수 쳐도 돼요? 네.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누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네 여기 딱. 쿵딱쿵딱 여기까지 일단 들었습니다. 네. 네. 아우 열악한 힘든 상황인데도 노래 잘 하시네요. 약간 그 허스키한 보이스도 있으면서 미성도 섞여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속 시원한 노래방이 처음에는 그냥 가수분들만 오셔서 따로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되게 영광된 자리가 뭐냐면 처음으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과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 김영국님 오셨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네. 근데 저 홍세복 군이 노래를 좋아하고 네.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도 한다 그러는데 네. 이런 학생들이 노래를 정말로 다시 부르기 하고 또 편곡된 거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잘 부르면은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에 보면은 뭐 유명한 네. 그 가수들 있잖아요. 그 레이 찰스라든가 레이 찰스, 네. 아니면 스티비 원더 같은 가수들은 네. 피아노 치면서 노래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네. 노래도 잘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 저기 민수님 제가 자꾸 성함 맞죠? 네, 어떠세요? 여기 지금 참여해 보시니까. 글쎄요, 뭐 저희 그 옛날 저희 노래도 이렇게 다시 새롭게 네, 다시 얘기도 해보고 네, 그렇게 어린 분들이 또 저희 하는 그 노래를 다시 부르고 한다니까 네. 좋네요. 아, 그리고 우리 김보영 보컬님도 이제 사실은 연배가 맞잖아요, 저희하고는. 네, 어떠세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열린 회전문이라고 해서 소통과 나눔이 있는 열린 회전문인데 정한인과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브릿지, 다리를 놓아주는 정말 소중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떠세요? 이 프로그램이 네, 여기 지금 너무 참석하신 좋죠. 그런 제가- 어떤 소감도. 네. 네, 몇 개 이렇게 또 듣기도 했었거든요. 네. 되게 아주 뜻깊고 좋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세복 씨는 지금 긴장해가지고 계속 지금, 점자를 네, 보면서, 네,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참석한, 우리 네, 남승종 선생님. 남승종님은, 와, 패션이 이렇게 멋있어요.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멋지죠. 뭐, 선글라스에 야구 모자에 모자에. 깔맞춤을 딱 하고, 빨간 점퍼에다가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네. 늘 좋아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네. 네.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시나요? 민유도 좋아하고 어. 유행가. 아버님이 뒤에서 다 코치해 주시는데 민요도 좋아하고 유행가도 좋아하고요. 네. 나 어떻게 오늘 보더니 안 돼요. 나 어떻게를 알아요? 네. 실제로 나 어떻게 하면은 기간이 꽤 된 노래지만 요즘에는 뭐 추억의 뭐 응답하라 시리즈 그렇죠. 뭐 이런 7080 데서도 시리즈 많이 해가지고. 틀어주고 또 가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들려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우리 저기 남승정님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한번 불러보실래요? 나 어떻게? 불러주세요. 예, 한번 들어볼 기회를 주세요. 네. 예, 우리 저기 승종님은 사실은 시각장애와 자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암기력이 뛰어난 친구예요. 네. 그래서 노래를 한번 듣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네. 우리 남승종 선생님 네, 한번, 노래 부탁할게요. 네, 박수를 좀 네.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널 잃고 살아갈까 나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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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앵콜. 사실은 좀 걱정했어요. 왜 걱정했냐면 지금 생음악으로 하는 거라서 걱정을 했는데 이 현장의 열기도 막 그대로 전해지고 그리고 야유회 온 느낌이에요. 네, 요즘에 네, 막 네. 벚꽃 피고 목련 피고 밖에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우리 야유회 가면은 원래 왜 나가서 막 끼 있는 친구들이 가서 노래 막 부르잖아요. 옛날에 뭐 MR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럼요, 뭐가 생이죠, 있어. 그냥 생이죠. 가서 앞에 나가서 막 교복 입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추억의 그 한 페이지를 소환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누구 노래 한 번 더 불러볼 분 없으세요? 우리 자, 세복이 학생 노래 좀 기대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세복군이 신해철 씨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그 노래. 맛보기만 좀 해줄 수 맛보기로 있나요? 좀 부탁할게요. 네. 한사람 들을 거. 이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이 사실 신해철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노래가 히트를 쳤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예요. 네. 지금 저기 세복이 학생은 한 손에서 그 음이 나오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요런 점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한 손에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반 휴대용 노트북을 들고 다니듯이 이렇게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해서 지금 음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 해설 같네요. 막 이렇게 생생하게. 예. 네. 이제 준비됐나요? 준비는 됐는데요. 잠깐만요. 숨을 이제 골라야 돼. 기대됩니다. 아니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기대를 하면은 원래 다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샌드페이퍼즈 멤버들이 계시니까 전문가 귀가 열려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요. 네. 1점만 부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다 같이 하시죠.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남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아, 잘했습니다. 와, 고음 올라갈 때 목소리가 참 맑고 청아해요. 네. 고음 더 잘하는데요, 저음보다. 객관적으로는. 네. 어떠세요, 김영구 선생님 들어보시니까? 근데 두 사람 다 들어봤는데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음정, 박자, 네. 그다음에 고음에서도 그 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네. 다 이제 불러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감정까지도 이제 막 네. 그러니까는 아주 재밌네요. 재능이 많네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세복군 앞으로 좀 더 다듬으면요, 그냥 누나의 소견이에요. 가수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안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네. 그렇지 않아요. 타고난 끼에다가 노력까지 하면은요,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세복군은 네. 그건 상당히 그렇죠.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전자기가 발전되니까 우리가 한 손에서 통하면 네. 일반이라고 만날 때든가 제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네. 별 그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 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네. 점자로만 매체를 만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네. 청년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디지털 시대에 혜택을 받는 아주 행복한 세대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도 컴퓨터 할 때 음성 지원이 그렇죠. 되죠. 네네네. 예,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아주 발전되고 있죠. 있어요. 네. 기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많은 그냥 일반인들하고 소통하면서 전혀 무리 없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저도 흐뭇합니다. 예. 미래의 스피드 원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네.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네. 사실 샌드페블스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이제 뭐 아이돌도 조상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동아리와 그 그룹의 조상들을 여기신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서울대생들은 공부만 하고 노래는 안 할 거다는 편견을 깨뜨려줬어요. 그리고 이수만 씨도 뭐 나중에 이대였나요? 이대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대의 직접 보컬이 아니고 네. 그냥 명예 회원이에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샌드페블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탄탄하게 선배분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되게 우왕좌왕하게 모셨는데 뭐 어떠셨어요? 우리 지금 김옥승님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제가 원래 좀 훅 들어가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아들 노래도 들었으니까 엄마 노래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잘하는데. 그랬어요? 네. 아니 엄마가 자꾸 아들한테 너 이거 해봐. 아니에요. 엄마 너무 너 이거 잘해요. 해봐. 네. 그래요? 엄마 노래도 좀 들어봤으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자꾸 엄마라니까 이상해요. 너무 어려 보여서 홍주희 우리 모친 노래 좀 한 곡만 좀 불러주시죠. 네. 저는 뭐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괜찮아요. 네. 18번 해도 저기 됩니다. 나 어떻게 준비하고 왔잖아요. 나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저희가 그 도와드릴게요. 같이 할게요. 같이. 여자가 저. 부르기에는 같이 할게요. 아니 제가 키를 처음에 잡아줄게요. 그러면. 아까 사늘님 네, 아까 열심히 그 듣고 가수분이랑 왔다면서. 같이 부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대요. 김보영님하고. 역시. 네. 근데 후렴이 되게 높더라고요. 여자가 부르기에는. 저희가 따라해드릴게요. 세복이가 뒤에 미치겠네. 후렴은 세복이가 하면 높이 되겠네요. 올라가는데. 어디 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같이 하면 돼. 네. 아이 뭐. 같이 하면 돼. 혼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같이 하면 돼. 그냥 원래 키로 이렇게 하신. 사늘님. 네, 그냥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 아들이 네,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불러주세요. 한 번 더
틀까요 이거? 네, 틀어주세요. 같이 불러주세요. 근데 네네. 그러면 되죠. 저도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럽네. 전주가 신나죠? 사운드 죽이죠요. 한 번도 안 불러가지고 잘해. 들어가요 이제. 갑니다. 어떻게 너가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잊고 살아가 나 어떻게 너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누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다정했던 내가 상냥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쿵짝쿵짝. 와. 이야. 잘하시네요. 엄마의 노래 실력이 아드님한테 그대로 유전이 된 것 같은데요. 느낌이. 갑자기 유전인자가 좋았어요. 네. 있어가지고. 네. 참, 처음에는 좀 뭐, 이렇게 상황이 막 우왕좌왕 막 어수선했지만, 지금 딱 이렇게 중간에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괜찮아졌어요. 홍세복 씨의 우리 또, 민물장어의 꿈도 아주, 갭이었어요. 정말 좋았고, 또 주인님의 노래도 좋았고요. 김옥숙 선생님은 노래 안 하시나요? 뭐 한 곡 하시죠? 오신 김에. 그냥 오신 김에. 저는 네. 다음에 네. 저희 여성 중창단이 있어요. 네. 저기 여성 중창단 있어갖고 네. 시각장애인 모임이신가요? 그렇죠. 그럼 네. 다음에 저희한테 꼭 한번 지도해 주십시오. 한번 그쪽이랑 얘기를 해보고 네. 참여할 수 있으면 한번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영광스럽게도 우리 샌드페블즈 원년 멤버 두 분이나 아주 바쁜 일상에도 실제로 되게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렵게 모셨어요. 자, 이 세 분 이제 함께 오시고 이분은 후배고 보기 좋아요. 그쵸? 우리 김영국님, 또 김보영님, 김민수님. 열린 회전문이라고 해서 이제 미약하게 좀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우리 청취자분들 일반인들한테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세요. 참여 소감 한마디 하고 우리 또 마칠게요. 네. 네, 이 새로 시작된 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열린 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장애가 재능으로 바뀌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 그 관문이 되도록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보영님.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노래도 해보고 네. 되게 재밌었고요. 네. 아주 좋은 방송이었어요. 자주 유튜브에서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볼게요. 조금 이따 날개를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날아다녀요. 노래 부를 때 무대를 다 휘어졌고요. 막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근데 생긴 거는 완전 모범생. 잘생겼어요 진짜. 모범생이. 시각장애인들은 만져봐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우리 김민수 선생님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도 하여튼 처음이에요. 네. 올라왔었는데 네. 잠시 참여해보니까 아주 장수 프로가 될 것 같은.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샌드페블스님,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죠. 김민수님, 김보영님, 김영국님, 정말 감사했고요. 또 우리 김옥숙 마포점자 도서실장님, 또
홍주희님, 홍세봉님, 남승종님, 또 마준호님 정말 참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속 시원한 노래방은요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고마웠습니다. 노래가 왜 끊기나요? 안 돼. 필 나오려고 하는데. 예, 아쉽지만, 여기에서 속 시원한 노래마당을 마치고요. 참석하신 그 회원님, 그리고 가수분들, 안녕히 가세요. 예, 고미정 씨가 네. 굉장히 얼굴이 빨개져 있네요. 네. 이 자리에서 좀 앉으시고, 제발. 네. 네, 밖에 엔지니어 좀 봐주세요. 우리 KT 온라인 미디어 네, 스튜디오에 잘생기셨습니다. 김동민 네. 과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자, 열 좀 식힐 겸 잠시 건강정보 좀 공지 알림 좀 듣고 갈까요? 네, 한방에 있는 건강정보통 소개해드릴게요. 이 코너는 평소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 주기 위해 한의학, 양의학 전문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건강과 질환, 생활건강 실천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댓글에 궁금한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 문의하시면 관련 건강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앞으로 공개 건강 상담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다음 코너는 썬업스님의 계절 우울증 2탄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방이 있는 건강정보통. 오늘 마음행복치유센터 선업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울증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내 기분은 괜찮은데? 왜 나보고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하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지? 그렇게들 질문을 해요. 실제적으로 우울증은 자각을 할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실제로 우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각을 잘 못해서 네. 요새 우울증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감하고는 굉장히 달라서요. 네. 우울감은 우리가 보통의 기분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갔다. 이러면 우울감이죠. 근데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이런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돼야 되고요. 네. 우리가 보통 쉽게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3가지 정도가 좀 평소보다 떨어졌다거나 이러면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을 개연성이 있죠. 어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일단 밥맛이 없어야 됩니다. 밥맛이 없어요. 네. 이 밥을 잘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맛이 없어요. 잠이 또 잘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삶 자체가 네. 삶의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도가 복합적으로 왔을 때만 네. 우리가 우울증이 보인다. 네. 그것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네. 계속돼야만 우울증인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울감이 한국에는 많고요. 네. 우울증으로 판정받는 사례는 굉장히 현저히 퍼센테이지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이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지금 문제적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도표상으로 보면 우리가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있으면 네. 50번을 기준으로 해서 30 이하 이렇게 됐을 때를 우리가 내가 우울감에서 우울증으로 가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 그 우울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상담 치료나 병원 치료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그러잖아요. 우울증 걸렸다고 하면 먹고 살기 편해서 그래. 등 따시고 배부른가 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거의 완치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요. 네. 여러 가지 검사를 일단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울증을 판단을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치료 절차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치료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약물 치료라든가 상담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지금처럼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네. 이런 통합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대부분 다 완치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기분하고 관련된 거고 특히 느낌이요. 네. 느낌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이 느낌을 되살려주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울증이 오기 전으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감수성이 아.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우울해지면 굉장히 소심해지고 이렇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경향성이 소심이 아니라 세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우울증 성향이 되게 세심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그런 세심한 성격을 잘 활용하면 주변에 굉장히 따뜻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잘 챙겨주는 사람 네. 공감 잘하는 사람 네. 이렇게 다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우울 앓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데 왜 우울증 아까 왜 밥맛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가끔은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지금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환절기가 되면서 누구나 다 계절성 우울증을 앓는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일시적인 건가요? 계절성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온도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본인이 이 온도에 잘 맞춰졌거나 최적화됐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저체온증이라고 있죠. 체온이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문제되거나 아니면 온도가 좀 더 높아졌을 때 문제되거나 내가 견딜 수 있는 온도의 앞뒤가 네. 실제로 높낮이가 달라졌을 때 계절성 우울이 오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계절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말하자면 뭐 사별을 했다든가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헤어짐 네. 그리고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그 계절에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계절에 아. 우울해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네. 잘 알려져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네. 장애일 경우도 있어요. 네. 외상을 당했는데 정신적 외상이죠. 당했는데 그 같은 계절만 되면 네. 같은 증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아, 것이죠. 네. 그래서 계절성 우울 같은 경우는 증상을 잘 살펴야 되고요. 네. 그 원인을 잘 살펴서 특정 기간에 또는 특정 계절에 네. 우울이 오는 것 이것을 원인을 잘 살피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 알게 되면 우울에 대한 판정도 네. 다르게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행복치유센터의 선업스님이셨습니다. 두영을 식탁에 끌어다 앉히는 두식. 맞을까 너? 어? 착한 사람 쓰레기 만드니까 재밌냐? 쇼 그만하고 처 먹을 때 앉아서 잠자고 처 먹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수연이 마련해놓은 반찬에 밥을 먹는 두식. 두영이 앞에는 라면을 한 입에 끓여놓는다. 누구냐? 스팸을 집다 깜짝 놀라는 두식. 혹시나 두영이 보이는 건 아닌지 얼굴 앞에 손을 흔들어 본다. 주먹도 들이대보는 두식. 두영이 눈도 깜빡한 채 안심하며 스팸을 입에 넣으려는데 스팸이네. 놀라 스팸을 떨어뜨린 두식. 이 새끼가 이게. 눈깔이 막가더니 코도 막갔냐? 스팸은 지랄 네 존재가 스팸이다 이 새끼야. 아, 먼저 문화놀자 코너인데 우리 그 팀장님이 준비하셨어요. 오늘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그 영화를 좀 고민하다가 네. 아무래도 우리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방송이 돼서 네. 우리 시각장애인이 출연되는 그런 아. 영화를 특히나 실화 영화입니다. 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네. 저도 집에서 보면은 뭐 화면 해설 영화 네. 이 영화는 뭐 시각장애인 분들을 그렇죠. 위한 네. 화면 해설 영화입니다는 소개를 네네네. 봤어요. 네네. 그 영화를 그분들도 보시는 거죠? 물론이죠. 우리가 화면 해설을 통해서 그 네. 앞에 장면을 좀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영화 감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네. 저희 복지관에서 월 2편, 2편 정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충분히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 형이라는 영화를 한번 준비했어요. 네, 최신작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2016년도 실제 그 리오 올림픽에 출연한 네. 실화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엑소디오의 그 일원이었던 도경수 씨라고 아시나요? 아, 그럼요. 제 엑소 팬이거든요. 광팬입니까?
네, 오빠라고 불러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영화가 상당히 그 남자들의 영화인데 너무나 미남들만 나와가지고 꼭 네. 혹시 이거 그 굉장히 여자들의 눈이 즐거웠던 영화냐 합니다. 네. 팀장님 개인적으로 즐거우셨던 제 건 취향일 아니고요. 수도 있나요? 네. 네. 여기 그 이 영화는 사실은 그 가족 영화라고 여러분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네. 않고요.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형이니까. 형 역할을 네. 하는 그 우리 미남 배우 누구죠? 조정석 씨요. 네네. 네. 조정석 씨가 아주 건달로 나옵니다.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 네, 연기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네. 개세하면서 껄렁껄렁하게 껄렁껄렁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두영이 역할을 한 두경식 씨는 네. 두경수는 네. 형에게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나오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네. 이제 그 두영이는 유도 선수였어요. 근데 어릴 때 사고로 이제 그 시각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를 겪는 중에 있는 주인공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던 친구였는데 그렇죠. 사고로 인해서 네네네. 앞을 못 보게 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은둔 생활을 시작해서 집에 네. 이제 아버지 엄마가 사실은 돌아가신 상태에 있고 두영이는 홀로 집에 이렇게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밖에 외출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두식이 형인 그 조정석 씨가 가석방을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을 돌보면서 착하게 이제 몇 해 동안 살면은 이제 네. 이 사람이 이제 출소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네. 감동이 막 밀려오고 네, 시각장애가 있는 동생을 네. 가석방한 형이 네. 돌보면서 하는데 뭔가 네. 반전이 있는 건가요? 물론 있죠. 반전이 있습니다. 네. 이 두 형제가 네. 처음 대화가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냥 형 반가워, 형 보고 싶었어 이러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혀 이러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네. 이제 그 두영이가 하는 말이 네. 형은 개뿔 내 어머. 인생 꺼져 어머. 이렇게 시작돼요. 형이 돌아왔는데 네, 친형인데요. 두 형제가 눈도 안 마주칩니다. 사실 뭐 안 보였기 때문에 안 맞춘 게 아니라 그만큼 친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복 형제간이에요. 또 그런 사연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뻣뻣해진 관계에서 네. 이제 두영이가 운동을 못 하고 있고 두식이는 두영이의 돈을 좀 어떻게 하면 훔쳐가지고 자기 간지나게 좀 차려서 네. 여자들하고 네, 모양나게. 네. 예, 그런 얘기가 전개되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참 재밌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네. 여자를 꼬시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꼬셔요?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네. 여자다 보니까 네.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꼬시나 했는데 거기 보면은 네. 밀당을 해라. 그렇죠. 이게 텐션이 있어야죠. 밀고 뭐 당기기.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매력과 스킬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는 그 여자가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에피소드도 네, 나와요. 그래서 네. 이건 양념이지만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두 형제간이 극단적이지만 나중에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두식이가 운동을 할 수 있게 다시 안내를 해줘요. 그렇군요. 네네. 왜 그러냐? 이상했죠? 그 착한 애가 아닌데, 그쵸? 어떻게 네, 하면 왜 동생을 그럴까요? 미워하는 아이인데,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두식이가 어느 날 취장암이라는 걸 알게 돼요. 본인이 아주 젊은 남자인데 글쎄. 네. 그래서 두영이를 혼자 남겨두면 어렵겠구나. 이래서 두영이를 유도 선수가 되게 다시 네. 안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코치를 찾아가서 버팀목이 돼주는군요. 내 동생의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네. 이제 두영이는 형의 안내로 처음으로 문 밖을 나가게 되고 네. 또 케인을 짓게 되죠.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눈물 좀 흘렸어요. 그렇군요. 근데 아직 화면에서 영화를 접해보진 않았는데 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어떻게 영화가 제작되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네네. 제가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 화면에서를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분들을 한번 이 방에 초대해서 얘기도 좀 들어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 다 얘기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가 신간으로 나갈 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 우리 회원님들 많이 들어가서 네. 어떻게 좀 꼬실 수 있나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또 네. 그렇게 잘생긴 입에서 그 네. 조정석의 입에서 정말 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최근 영화에서 욕이 많이 나와서 좀 불편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그 인물에 맞게는 정말 네. 욕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즐겁게 같이 감상하고 네. 역시 끝에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덤덤한 편인데 네.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왜 나지? 뭐 아. 이런 느낌의 영화입니다. 네. 한번 봤었는 척 네. 네. 사실 영화형은 도경수, 조정석이 출연한 영화로 뭐 저도 그 시각장애인을 잘 네. 모르는 분들이 네네네. 이 영화를 보고 네. 어떻게 보셨을까 정말 네. 궁금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 영화를 봤는데 야 이거 이해 안 되더라. 시각장애인이 네. 왜 그렇게 움직였어요? 라든지 아. 이런 질문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인 분들도 오셔서 좀 질문 많이 해주시면 네. 저희가 거기 왜 그 사람이 그런 동작을 했으며 아. 또 왜 그렇게 그 빛을 싫어하고 있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영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영화고 특히나 시각장애인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이 네. 같이 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스포를 하면은요. 네.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이 뭐야 또 네. 여기서 다 얘기하면 네, 이러실 수 네, 네. 있어서 네, 네. 약간 좀 여지를 남겨두고 네, 이렇게 네, 영화를 네.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네. 신가는 그렇게 하고요. 네, 네. 뭐 예전에 나왔던 영화들은 좀 맛깔나게 앞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좀 긴장하셨죠?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재미있게 영화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 영화 정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고맙습니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송은 5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게스트는 공밤에는 아낙네야 노래까지 부르네요. 초대 가수는 주병선님, 신인 가수 마블링 출연 예정이고 국립의료원 서호석 박사님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열린일 전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고 들어보시다 광고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다고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네. 광고 후엔 바로 저희 방송이 나오니까 놀라지 마시고 참신히 기다리거나 스킵 버튼을 누르시면 광고 다음에 저희 방송이 나온답니다. 네, 꼭 나옵니다. 네. 이 방송 구독 신청을 하시면 24시간 다시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방송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인터넷 팟빵에서 한글 열린 회전문 또는 1367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청취소감, 사연 등을 댓글과 이메일 open@hsb.or.kr 여러분을 울리고 웃긴 에피소드나 본 방송 속 시원한 노래방에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네, 이만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네, 남은 네. 시간 행복하시고 네. 또 만나요. 네, 행복하세요.